안녕하세요, 영영이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의 의현, 회원 지혜입니다. 여러분, 광주영화영상인연대에서 유튜브 채널 광식시네를 개설했습니다. 이 채널의 이름은 광주에서 시끄럽게 영화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광주 지역의 영화 소식을 알리고 지역의 영화 영상인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광주 영화 영상인 연대의 소식도 전하고 독립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독립영화 좋아하시나요? 광식시네 첫 번째 영상으로 연대 직원들이 추천하는 독립영화 한 작품씩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혜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추천하는 독립영화는 2018년 개봉한 이옥석 감독의 매기입니다. 주인공 윤영이 일하는 마리아 상병원에 남녀가 사랑을 나눈 장면이 몰래 찍힌 엑스레이 사진이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엑스레이 사진이 누구인지 찾기 시작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불법 촬영물, 데이트 폭력, 의심과 신뢰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 매기를 추천한 이유는 우선 제가 독립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데 배우진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구교환, 이주영, 문소리 같이 저희가 상업영화에서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배우들이 등장하는 점, 그리고 독립영화가 약간 연출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는데 음악이나 아니면 불법 촬영물에 관한 내용들이 약간 피해자를 되게 섬세하게 다루는 그런 연출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인가 2017년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기 그 쿠시네라고 건국대학교 그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 구교환 배우전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사진도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은 여기 영상의 가운데에 이렇게 첨부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같이 찍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건데 락앤롤인데 이거를 같이 맞대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영상으로 그 구교환 배우 하면은 독립영화, 아이돌 이렇다 그런 맞아, 거 있는데 맞아. 진짜예요? 어땠어요? 그때도 사실은 팬이 되게 많았었고 진짜 아이돌 팬 분들처럼 막 구교환 이렇게 안 해. 그냥 알지? 귀여운데? 저 사진 한번 막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교환 배우도 막 사진 찍으시죠? 이게 아니라 뭔가 상상하세요? 사진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팬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청룡영화제 때 상 받을 때 막 맞아. 왠지 팬분들 앞이라서 수줍으셨던 것도 같고 그 당시에는 매기를 처음 사실 매기라는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방구석 일렬은 좀 자주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옥석 감독님이랑 이주영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약간 엑스레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 도찰이잖아요. 불법 촬영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해자들도 좀 볼 수 있게 엑스레이 사진으로 일부러 그렇게 연출했다는 점이 좀 독특하면서도 되게 피해자들을 배려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거기서 좋았던 말이 마지막에 그 윤영의 남자친구 성원이 싱크홀에 빠지잖아요. 그게 데이트 폭력을 하는 가해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요.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전 여친 때렸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빠뜨렸잖아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 건데 왜 때렸어? 하고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옥석 감독은 이미 사회가 가해자의 말을 충분히 많이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 변명할 기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빠뜨렸다고 했다는 그 연출? 그 두 부분이 이 영화를 좀 봐봐야겠다라는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이옥섭 감독님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되게 섬세하신 분이구나.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연출로도 나타난 것 같아요. 저도 덧붙이자면 그 천우희 배우가 나레이션 하는 그 매기 시점이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에서 맞아. 어떤 사물
사물의 시점에서 정말 좀 더 객관성을 보장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어떤 그 누구의 편에서도 편에서 서지 않고 어떤 맥이라는 생물의 시점을 통해서 그런 연출을 하는 게 뭐 피해자들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불법 촬영물이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영화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들 약간 피해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약간 보는 맞아. 사람들도 맞아, 너무 맞아. 심적으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연출들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그걸 지양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데 영화를 다 봤는데도 그냥 가벼운 그냥 기분이 맞아, 좀 나쁘지 재밌게 않고 볼 수 재밌는 있는. 이 영화가 이런 주제를 다뤘나 싶을 정도로 그 부분이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독립영화는 2019년 개봉한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프로듀서로 일하던 나이 40의 찬실이가 감독의 돌연사로 인해 갑자기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만나던 사람까지 없고 애인도 없는 그런 찬실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꿈과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올해 저는 이제 빼박 20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나이에 대한 강박이 또 생기는 거예요. 30 안에 뭔가 해야 되고 30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가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한 해 한 해 좀 이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20대 후반부터가 아니라 10대 때부터 그런 나이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떠신지. 네. 나이에 대한 그런 어떤 강박 같은 거를 좀 무시하고 살아보자라고 해도 약간 어쩔 수 없이 깊이 세뇌된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들 따라서 당연히 학교 가고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뭔가 정해진 길로 가다 보면은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좀 자유로우려고 좀 고민하는 것 같긴 해요. 누구나 그런 강박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또래들은. 저는 다르게 사는 것보다 약간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더 그 위기감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첫 등으로 일을 시작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은 졸업하고 막 바로 일을 잡는 애들도 있고 나보다 막 적어도 1년, 6개월 먼저 막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 뭔가 쟤네들은 벌써 일을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막 뒤처진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쟤네들은 저만큼 갔는데 나 아직도 여기 있어? 이러면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그때. 사실 엄청 앞서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0대라는 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뭔가 우리나라는 30 전에 뭔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맞아요. 요즘 막 유튜버 같은 것도 보면 뭐 30 전에 뭐 몇 억 모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뭔가 30 전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안정적인 상황을 뭐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0 넘으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나를 마음이 급하게 약간 뒤처지고 있어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은 이제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못 살아. 약간 이런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찬실이는 마흔이에요. 마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소위 불혹이라고 하는 나이인데 40이라고 하면 좀 삶의 여유도 좀 있고 아이도 좀 키우면서 단란한 가정도 이뤘을 것 같고 돈도 좀 모았을 것 같고 집도 그런 게 있는 찬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남들이랑 비교당하기 딱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거지. 게다가 잘하고 있던 일마저 없어졌으니까. 근데 찬실이는 그냥 내가 왜 이러지? 난 지금 뭘 해야 될까? 어떡하지? 나이 40인데? 절대 이런 강박을 갖지 않고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을 해보려고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돈을 다시 벌어야겠다. 친한 배우 소피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 소피를 가르쳐주는 불어 선생님께 사랑에 빠지고
그러다가 자기 눈에만 보이는 환영을 또 만나는데 자기가 정말 오랜 팬이었던 장국영의 환상을 또 보죠. 근데 또 찬실이 또 사실은 힘들기는 해. 그래서 고민하는 거지. 아, 영화 그만둬야 되나? 근데 장국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실 씨, 영화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찬실이는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죠.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 어떤 강박, 남들과의 비교, 어떤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 모습이 되게 용기를 줬고 되게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혜님이 추천하는 영화 들어볼까요? 저는 한병화 감독님의 우주의 끝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주의 끝이라고 하면 제목이 심오하게 들리는데 사랑스러운 그림체와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짧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된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린 우주의 끝이라는 작품이 지금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그 유튜브에 한병화 감독님 검색하시면은 감독님이 제작하신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특히 모두가 외로운 별이라는 작품을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병화 감독님 작품들이 보고 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딘가 좀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우주의 끝이라는 작품도 기억하고 계시다가 좀 기회가 되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주인공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거냐고 물어봐요. 그때 주인공이 고민하다가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걸어라라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사람들이 싫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영화를 보게 됐고 그때 이 토끼의 대사로 힘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좀 두려우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영화를 꼭 추천드리고 싶고 영화가 굉장히 짧고 좀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와서 좀 사랑스러운 영화니까 이 영화 보시면서 좀 잠시라도 웃으시면 좋겠고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대 직원들이 추천하는 독립영화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서툴고 긴장돼서 막 그랬을 테지만 앞으로 차차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 인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영이 여러분 안녕!